이번 13.20 패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당연히 볼리비아에게도 영향이 온 패치이기에 빌드 정리를 한 번 더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기 앞서 이번 영상은 저번 빌드 영상에서 겹치는 부분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내용은 저번 빌드 영상을 보시길 바래요. 빌드 정리 전 먼저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부터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밴은 뭐하나요? 잭스 고정밴입니다. 왜 전부터 안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볼리비아가 기본적으로 QW가 핵심 스킬인데 전부 잭스 반격에 막히고 볼리비아의 이 스킬은 Q 스킬과 연계해야지 맞출 수 있는 스킬인데 잭스 2의 Q가 막히니 이 스킬도 제대로 활용이 어려워요. 쓴다고 해도 잭스가 그냥 무빙으로 피하던가 볼리비아가 실드만 받고 빠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W를 씹어서 표식이 없는 잭스가 이가 쿨인 볼리비아에게 딜교를 걸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잭스가 이가 빠진 타이밍을 기다리던가 사려야 하는데 결국 중후반부터는 잭스의 밸류가 더 좋으니 볼리비아의 완벽한 카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로 밴을 안 해서 상대가 잭스가 나왔더라면 꼭 닫지 하시길 바래요.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잭스랑 상대해서 좋을 게 없어요. 두 번째, 내셔 이빨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셔 이빨 안 가나요? 내셔 이빨 섞으면 어떨까요?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내셔 이빨이라는 아이템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챔피언에게 좋은 아이템인데 볼리비아는 몸을 들이밀면서 맞대를 하는 챔피입니다. 아지르처럼 원거리도 아니고 혹은 그웬처럼 대상 지정 불가 스킬도 없죠. 벽도 못 넘고요. 평타도 짧고요. 그래서 볼리비아로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1, 2코어로 균열 선체를 갖기에 3코어마저 딜을 가면 사이드에서 2대1 드리블을 하지 못하고 죽을 때가 많아요. 볼리비아는 기본적으로 붙을 때 맞으면서 붙기에 상대가 거리 조절만 잘하면 내셔 이빨의 효율도 잘 안 나오고요. 그렇기에 3코어는 탱템으로 안정성을 챙기며 상대에게 붙을 때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사이드 운영을 할 때 상대를 무시하면서 타워를 미는 상황에도 결국 맞으면서 밀기에 방마저 스탯이 중요한 것도 있고요. 예외인 상황으로는 양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도 끝났고 빌드 정리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룬은 치명적 속도. 이번 패치로 인해 치속이 너프가 되었긴 해도 다른 룬들보다 크게 너프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이 너프로 인해 빌드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치속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핵심 룬은 끝났고 하위 룬은 원래 들던 침착과 승전보 중에 골라서 들어줍니다. 침착, 선푸시를 먹을 수 있어 미니언을 치며 패시브 데미지를 상대에게 입힐 수 있는 경우에 들어줍니다. 승전보, 상대가 원거리여서 선푸시를 못 먹는 상대 혹은 라인을 편하게 못 쳐서 패시브 데미지를 입힐 수 없는 경우에 들어줍니다. 전설은 거의 민첩함을 들어주시고 상대가 CC기가 많아 강인함이 없으면 안 될 경우 강인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설 민첩함을 안 들면 공속이 많이 답답하니 답답한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민첩함을 드시길 바래요. 저는 민첩함이 없으면 평캔을 너무 많이 해서 고정으로 드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이 낮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 최후의 저항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보조룬. 보조룬은 마법에서 빛망과 기민함을 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빌드가 붙어야 효율이 나오는 빌드이기에 한번 타이밍이 나올 때 강하게 붙어서 잡던가 이득을 봐줘야 해요. 그러니 붙을 때 도움이 되는 마법을 들어주는 거죠. 이 빛의 망토가 생각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게 유차와는 쿨이 짧기에 라인전에서 딜교 용도로도 많이 써줄 수 있어요. 예외인 상황으로는 빛망과 기민함이 없어도 붙을 수 있는 상대라던가 상대 챔피언이 유지력이 필요한 상대일 경우 결의에서 철거와 제발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 말파이트, 레넥톤, 크산테처럼 Q자를 날리는 상대들이 있겠네요. 만약 뼈방패가 필요한 세트, 다리우스 같이 한 번의 승부를 보는 상대일 경우 제발을 뼈방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룬파편은 적응형 2개를 들어준 후 상대 챔피언을 보고 방마저를 골라 드시면 돼요. 공속파편을 안 드는 이유는 민첩함과 패시브 효과 덕분에 공격 속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초반에 라인을 미는 과정에서 패시브 데미지를 생각보다 많이 입힐 수 있기에 패시브 데미지에 도움이 되는 적응형 2개를 드는 거죠. 룬은 끝났으니 이제 스펠. 스펠은 텔 유채화를 기본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탑이 라인전은 좀 밀려도 텔이 없으면 운영적으로 많이 밀리기에 텔은 필수 스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대 탑이 텔을 안 들고 올 것 같은 퀸, 다리우스, 럼블 같은 상대일 경우 전멸 유채화 혹은 전멸 점화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리비아는 라인전에서 밀려버리면 다른 챔피언들보다 밸류가 떨어지기에 라인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스펠도 알아봤으니 이제 아이템을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스킬 선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은 기본적으로 W 선마이지만 상대가 Q 레벨을 올리지 않으면 붙지 못하는 챔프일 경우 Q 선마 혹은 Q 3개 이후 W를 찍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Q 선마는 원거리 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트록스 같이 근접 챔프이지만 붙기 힘든 애들 상대로도 해주셔도 돼요. 이 선마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빌드에선 이 데미지보단 평타를 계속 쳐서 딜을 넣는 빌드이기에 Q 혹은 W를 한 번이라도 더 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스킬 선마도 끝이니 마지막으로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먼저 첫 템은 도란링 고정. 이번 패치로 인해 도란 시리즈 아이템은 하나
하나밖에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란 방패를 산 후 적기한 이후 도란링을 사오는 플레이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렇기에 초반에 주물력을 챙기려면 도란링밖에 없습니다. 룬 파편에서도 정의형 능력치를 2개나 들었기 때문에 링을 사야 주물력이 오르며 효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 패치로 인해 스태토 상향을 먹었으니 도란링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챔프일 경우 방패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미 방패를 고려한다는 것부터 불리한 상성이기에 닷질을 추천드려요. 닷질을 안 하신 경우에는 방패로 버티며 정글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르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볼베가 선푸시를 먹을 수도 있고 킬각이 나오는 편이기에 링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첫 템은 끄시고 이후에는 돈이 되는 대로 균열 아이템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방출의 마법봉과 흡수의 시선에서 균열을 올리는 돈이 크기에 아이템 2개를 가지고 있는 타이밍에는 무리하기보다는 무난히 균열까지 뽑는 걸 추천드려요. 나오고 안 나오고의 성능 차이가 크니까요. 하지만 예외인 상황으로 상대 탑이 거리를 벌릴 수 있는 원거리 챔프일 경우 얼건에 갑니다. 만약 앞서 말한 상황에 균열을 가면 일방적으로 카이팅을 당하던가 붙는다고 해도 균열은 추격에 도움이 되는 점이 없어서 상대가 다시 거리를 벌리고 카이팅을 당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에 비해 얼건은 방어력과 체력이 달려있어서 라인전에서 버티기도 쉽고 한번 붙었을 경우 슬로우 효과 덕분에 상대가 거리를 벌려도 추격이 가능합니다. 결국 볼리베어는 거리만 좁힐 수 있다면 W 이탈을 활용하여 딜교를 이득 보던가 킬각을 볼 수 있죠. 균열을 갔을 땐 절대 못 이기던 상대도 얼건이 나오면 할만하다는 겁니다. 얼건을 가는 상황에서 주의할 점은 최대한 빨리 얼건을 사는 거예요. 얼건을 빨리 뽑지 못한다면 계속 타워에 박혀서 미니언을 받아먹어 미니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건을 빨리 사고 라인전에서 손해보는 걸 최대한 막아야 하죠. 만약 얼건을 사는 턴이 늦어버리면 상대 탑과 성장 차이가 벌어져 얼건을 사도 라인전에서 이기는 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최대한 파밍에 신경쓰며 얼건을 목적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신발은 초반에 300원이 남으면 구매해주시고 라인전에서 2티어 신발을 올려야 킬각을 볼 수 있는 상대라면 2티어 신발을 먼저 올린 후 신화템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신발은 CC기가 많아 강인함이 필요하면 헤르메스, 상대가 평타 위주 딜러가 많다면 방금, 슬로우가 많아 두나 저항과 이속이 필요하면 신속시, 볼베에게 딱히 문제되는 게 없으면 쿨감신을 올려줍니다. 이제부터 1코어 이유를 알아볼 건데 2코어는 상황을 보고 선체를 가냐 안 가냐로 나뉩니다. 상대 탑이 사이드에서 이길 수 없는 챔프일 경우 선체를 올리지 않고 상대가 사이드를 이길 수 있는 챔프일 경우 선체를 올리신 후 이후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3.21 패치가 적용이 되어 선체가 너프가 되었을 텐데 선체 파괴자의 효과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성능만 살짝 너프를 먹은 것이기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선체를 올렸으면 3코어, 안 올렸으면 2코어 이후부터 올리는 아이템들은 많은 선택지 중 상황에 맞추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가고일의 돌가봇 한타를 해야 하고 큰 피해를 한번 버텨야 하는 경우에 올립니다. 다른 탱템보다 가격이 비싸기에 꼭 올려야 하는 상황에만 올리던가 마지막 아이템으로 올려주시길 바래요. 얼어붙은 심장, 방어력이 필요하고 상대가 평타 위주 딜러가 많다면 올려줍니다. 가시가봇, 방어력이 필요하고 치감이 필요한 상황에 올려줍니다. 란두인의 예언, 방어력이 필요하고 상대가 치명타 딜러가 많다면 올려줍니다. 원래 가격이 비싸서 란두인보다는 얼심에 가는 편이었는데 버프를 먹으면서 얼심과 가격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으신다면 꼭 란두인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심연에 가면 마저가 필요하고 아군의 AP 딜러들이 많다면 올려줍니다. 심연은 다른 마저 아이템들보다 가격이 싸기에 빠르게 마저템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구매해주시길 바래요. 정령의 영상, 마저가 필요하고 상대팀의 근접 챔피언들이 많다면 올려줍니다. 대자연의 힘, 마저가 필요하고 기동성이 필요한 경우에 올려줍니다. 대자연은 이동 속도가 달려있어 붙기만 하면 이기는 상대라던가 상대팀에서 꼭 피해야 하는 스킬이 있을 경우에 구매해주시길 바래요. 망자의 갑옷, 방어력이 필요하고 기동성이 필요한 경우에 올려줍니다. 대자연과 똑같이 붙기만 하면 이기는 상대라던가 상대팀에서 꼭 피해야 하는 스킬이 있을 경우에 구매해주시면 돼요. 쇼진의 창, 상대팀의 근접 챔피언들이 많고 스킬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 올려줍니다. 쇼진을 가면 몸이 약해서 원거리 챔피언들에게는 취약하지만 붙어서 싸워주는 경우 쇼진만큼 효율이 잘 나오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니 상대 조합을 보고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오의 사슬, 상대팀에서 한 명만 정말 잘 큰 상황이나 혹은 상대팀이 1AP 혹은 1AD 경우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증사는 다른 탱템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에 꼭 올려야 하는 상황에만 올려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13.20 패치 빌드 정리 영상을 마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편집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다들 이 빌드를 보고 약팔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볼리비어의 숙련도가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빌드입니다. 숙련도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얼건 빌드를 사용 후 감을 잡고 이 빌드를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 빌드를 많이 사용해주셔서 감사해요. 곰바!